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스포티지 QM6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매 안 해보셨나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RE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음질이나 이런 걸 중요시를 하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 공간이 웬만한 중형차 차박이나 캠핑도 좀 해보셨나요? 디자인인데 준수한 연비라고 요?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T자형 주차, 전자석 파워 윈도우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준 것 같아요. 단점은 좁은 실내라고 진짜 다 DCT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 게 QM6에 들어가는 S링크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게 불편하다.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토션빔은 워낙 승차감은 진짜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2020년에 국내에 출시했던 르노 삼성 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소형 쿠페형 SUV 차량인 바로 XM3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XM3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르노 삼성 XM3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포항에서 살고 있는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볼일 때문에 포항에서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주님. 감사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0년 3월에 출고된 XM3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 트림은 RE 시그니처 모델이고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3년 6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과 취등록세 포함해서 1850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67,500km이고 제가 가지고 왔을 때는 27,000km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반년 동안 약 4만 킬로 정도 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디 뭐 영업 뛰세요? 차주님? 영업은 아니고 일적으로 이제 지방이나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키로수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17년식 스토닉 1.6 디젤 차량을 탔었습니다. 동급 소형 SUV인 기아 스토닉 모델, 그 차량은 디젤 모델이고 이 차량은 지금 가솔린 터보 모델 타고 계신 거죠? 네. 르노 삼성 XM3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일단은 한 달에 주행거리가 좀 많거든요. 한 달에 한 6,000에서 7,000 뛰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일단 연비가 괜찮은 차를 주로 본 거고 디자인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예뻐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TC 260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1.6 GT 모델이나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매 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봤습니다. 왜 구매 안 해보셨나요? 일단 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랑 이런 게 1.3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외하게 되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좋지만은 고속도로 가면은 그냥 가솔린이랑 이게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1.3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E, RE, 네. RE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 중에서 RE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풀옵션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질이나 이런 걸 중요시를 하는데 RE 시그니처만 보스 오디오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외에 크롬 장식이 이제 들어가는 게 RE 모델부터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RE 시그니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르노 삼성 XM3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티지 4세대 더볼드 모델이랑 올류 소렌토 모델이랑 QM6 LPG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차량들 포기하신 이유 뭔가요? 일단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실외 디자인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었고요. QM6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랑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에 내부가 너무 올드해서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2020년 당시에 출시가 됐었던 현대 코나나 기아 셀토스, 쌍용의 티볼리,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고민했었는데 제가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녀야 생각보다 근데 다 트렁크가 용량이 많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노 삼성 XM3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에는 불과하고 트렁크 공간이 웬만한 중형차 트렁크 공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스토닉 탈 때는 진짜 꾸겨서 넣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맘 놓고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그게 편하고 좋습니다. 차주님께서 그전에 타셨던 스토닉 같은 경우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랑 포지션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트렁크 넣어보셨을 때 스토닉이랑 이 차량 비교했을 때 훨씬 이 차량이 트렁크가 넓은가요?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 차량 트렁크 같은 경우는 2020
2020년 출시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트렁크 공간이 스포티지 QL보다 10L가 더 넓고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동급 대비해서 조금 더 넓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키가 67인데 자리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이제 누워도. 그래서 키 180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170 밑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박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만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를 선택한 계기도 이제 디자인인데, 앞에 보시면 르노 패밀리 룩으로 날렵하게 생겨서 그게 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루엣 디자인 같은 경우는 르노의 패밀리 룩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C자 형태의 LED 주간주행등과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의 시인성이 세련된 XM3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SM6의 큰 틀을 기준으로 QM6 그릴의 디테일을 가미한 포인트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 하단부에 균형감이 있는 범퍼가 전면부 XM3만의 세련됨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XM3가 2020년 출시 당시 기준 소형 SUV 중에서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앞 펜더 쪽에 가니시 포인트가 조금 더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8인치 휠입니다. 기본 L 트림인 가게 되면 16인치 스틸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RE 트림부터 17인치 투톤 알로이 휠, 그리고 RE 시그니처 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면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쿠페와 SUV 형태의 매력을 가미한 굉장히 스포티한 측면부가 인상이 깊은데요. 세단에 가까운 형상으로 트렁크 끝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쿠페 느낌의 측면부 포인트가 굉장히 섹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좌우가 이어진 형태의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테일램프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약간 디자인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듀얼 머플러가 XM3만의 스포티한 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도에서는 13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100km 정도 이제 맞춰놓으면 제가 23까지 찍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23이요? 네, 맞아요. 물론 차주님께서 영어까지 끌어모았을 때 연비겠지만 23km까지 찍었다는 건 굉장히 괜찮네요. 그럼 차주님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일반 공도에서는 좀 바른 편이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정속 주행으로 다니는 편입니다. 공도에서 조금 쏘시고 고속도로에서는 천천히 정속 주행하시는. 예, 맞아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차량 터보 모델이잖아요.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넣으세요? 일반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마이센스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해놓고 보통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고속도로 7, 일반 공도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타본 걸로 하면 한 17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XM3 18인치 휠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13.4kg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공차 중량이 약 1.3톤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차체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준수한 약 17kg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또 DCT 모델이라서 그래서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하는 습관은 보통 계기판에 주행하는 거리가 100km일 때 가득 넣는 편인데, 현재 포항 기준으로 지금 1,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득 넣으면 한 6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100%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하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뜨나요? 750km에서 900km 사이 정도 뜹니다. 또 다른 장점이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는 게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외제차와 똑같이 오른쪽에서 이제 주유를 할 수 있으니 그게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유소 휴게소 가면 쭉 기다리고 있고 왼쪽은 좀 비어있는 편이 많아요. 이 차량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줄에 가서 유유히 빨리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소소한 장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10.25인치의 컬러 TFT LCD 클러스터가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스포크의 가죽 핸들이 상당한 그립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인포테인먼트 보시면은 과장되면 테슬라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예? 테슬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이 인포테인먼트가 T맵이 기본 적용이 된 9.3인치 이지 커넥트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드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 직관석이 좋은 각종 버튼들과 더불어서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은은하게 무드를 가미해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차량 사운드 같은 경우는 RE 시그니처 트림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생생한 음질을 배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 타던 스토닝 차량보다 음질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스 사운드 선택을 한 걸 참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마음에 들어하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소형급의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T자형 주차, 대각선 주차랑 직각 주차, 이렇게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네시스나 GV80 같은 차량 가게 되면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버튼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주차를 해주거든요. 얘도 그 정도까지인가요?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핸들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SUV에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갔다는 건 르노 삼성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소형 SUV 중에서 전자석 파워 윈도우가 들어갔다는 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옵션이 기본 깡통 트림 가게 되면 조수석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파워 윈도우가 아니잖아요.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차량은 제일 낮은 트림임에도 1열, 2열 모두 전자석 파워 윈도우가 들어갔다는 건 거의 혁명이에요. 또 기본 트림부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등급인 L2부터도 LED 안기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급 소형 SUV 중에서 이 차 같은 경우에 하부 커버 같은 걸 씌워줬거든요. 다른 동급 SUV 같은 경우에 커버 같은 걸 안 씌워줘요. 그래서 소소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족함 없는 출력인 것 같습니다. 전에 타던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110마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속 페달 밟으면 정말 힘들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2마력이 높은 152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부족함 없이 저는 느껴지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1.3L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152마력의 26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동급 소형 SUV인 스토닉 대비해서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1.3L TC 엔진이 닛산의 엔진에 사용이 되었던 실린더 코팅 기술인 미러 보호 코팅을 포함한 최신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진 않지만 배기음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배기음이 들리긴 들리나요? 스포츠 모드 하면은 일반 모드랑 했을 때보다 달라지는데요. 운전자만 살짝 느낄 수 있는, 들리는데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후륜 서스펜션이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토션빔 서스펜션이잖아요. 이 르노 삼성 토션빔은 워낙 조금 악명 높은데 승차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차감은 진짜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타던 스토닉도 토션빔이었는데 그거는 어머니랑 같이 몰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뒤에 탈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하면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중형차인 SM6 초창기 모델에서 후륜 서스펜션에 있는 토션빔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었지만 후경으로 오면서 많이 개선이 됐기도 했고, 가볍고 짧은 소형 SUV이기 때문에 단순 승차감 측면에서는 동급 차종에 비해서 오히려 더 괜찮다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고모부가 지금 셀토스를 지금 타고 계시는데 120 넘어가는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 120 넘어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마지막 장점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상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차들을 봤는데 똑같은 이제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옵션이 기본 등급부터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주님 아버님께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하셨던 아드님인 거에서 게임은 끝났어요. 쿠페형 SUV의 멋진 디자인과 동급 대비 굉장히 큰 차체 크기와 더불어서 뛰어난 연비, 그리고 저렴한 세금과 더불어서 동급 대비 풍부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중고차로 구매하셨을 때 굉장한 가성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노 삼성 XM3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좁은 실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랑 이제 앉으면은 좁다는 걸 못 느끼겠는데 덩치가 이제 큰 사람이랑 앉으면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간의 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팔이 닿는 경우도 심지어 많다는데 진짜 닿아요. 덩치 큰 친구랑 이제 타면은 항상 팔이 닿아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단점이 이 차는 이제 DCT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DCT가 10만 킬로 넘어가면 이제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타던 차도 DCT 미션이 들어간 스토닉 차량이었는데 11만 대의 차가 이제 너무 울컥울컥거려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브레이크 패드랑 플라이힐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리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얼마 정도였나요? 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같은 7단 DCT 변속기를 사용하는 셀토스에서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기아 스토닉에서도 울컥거림을 확실하게 체감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보통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 맞으니까 10만 킬로 이유가 제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부품 수리비가 비싼 건 지나가는 6살 꼬마다른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킬로 넘었을 때 DCT 미션 수리에 대해서 압박이 조금씩 오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차주님께서 한 달에 6,000에서 7,000km 타시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맞네요. 1.6L 1.6 GT2 엔진 같은 경우는 CVT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량 중고로 구매를 하실 때 7단 DCT 변속기냐 아니면 CVT 변속기냐 이 차이점도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열선이나 통풍이랑 각종 옵션들 작동시키려면 다 이걸로 이제 다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9.3인치 이지 커넥터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 거예요? 차선 이탈이라든지 후측방 경보 이런 걸 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불편하고, 제일 불편한 거는 운전을 하면서 통풍이나 열선이 있잖아요. 다른 차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다 작동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2번을 해야 돼요. 통풍에 열선을 틀면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내비게이션에 또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전 단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촬영을 진행했었던 QM6 LPG 차주님께서도 통풍 열선 가려면 버튼을 몇 번 조작해야 되는 걸 단점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내비게이션 터치 반응 속도도 좀 느린 편인가요? 한기차에 비해서는 좀 매우 느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체적인 UI나 이런 구성들이 QM6에 들어가는 S링크보다는 전체적인 UI나 이런 그래픽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좀 많이 약한 게 아쉬워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통풍 시트가 2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2단계가 현대 기아차 통풍 시트 1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통풍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평균인데 이 차량은 2단계까지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시원하지 않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차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목적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반 도로를 주행하잖아요. 그럼 옆 도로에 있는 카메라가 막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막 떠요. 팀앱으로 내비게이션 설정을 안 해놓고 그냥 내추럴한 상태로 주행을 했을 때 내 도로는 여긴데 이 옆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과속 카메라를 얘가 인식을 한다고요? 네, 인식합니다.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정 내비는 안 쓰고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내비 가끔씩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스형 과속 카메라를 안내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안 해줘요. 그러면 저거 만약에 진짜로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내 안 해주면 과속하면 나 그냥 잡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한번 날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딱지 날아오신 적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주님, 이 르노 삼성 차량들의 고질적인 차주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아쉬워하시는 단점 중에 하나가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채널에 출연해주셨던 SM5, SM7 뉴아트, 5인류 SM7 차주님들께서도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게 자가 정비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돼서 대시보드를 통째로 뜯을 필요까지는 없어졌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어려운 편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교체를 직접 해봤는데 그래도 불편하긴 불편한 것 같아요. 같은 삼성 차들에 비해서는 이게 좀 쉬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현기차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이 좁은 수납 공간이랑 커프이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르노 차량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르노 삼성 차주님들께서 100이면 100 모두 말씀하시는 단점 중에 1순위가 요 컵홀더 위치예요. 센터 콘솔이랑 기어봉 여기 딱 이렇게 거치를 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아이스 아메니어 같은 거 놓으면은 빨대에 다 찔리고 이동 동선에 다 걸리적거려요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아서 아쉽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 차주님도 동의하세요? 네, 전 동의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내길에서 정차 중에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가지고 시동이 꺼졌는데 그 이후로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 방전돼서 멈춰서 꺼진 거예요? 네, 진짜 꺼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13만원 정도 배터리를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네. 배터리 때문에 시동 꺼지는 문제 말고도 1.3 TC 엔진에 시동 꺼지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콜까지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차주님께서도 리콜 받으셨나요? 제가 받지는 않고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엔진 시동 꺼짐 현상은 따로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6 자연흡기 엔진에서는 이런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XM3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형님들께서는 1.3, 1.6 엔진 간의 차이와 더불어서 1.3 엔진의 리콜 유무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게 트립상으로 주행하는 거리가 10km마다 이제 줄어들어요. 1km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예, 진짜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지금 보이시죠? 계기판이 풀 디지털로 소형 SUV임에도 잘 넣어줬잖아요. 아날로그가 아니고. 네. 총 주행 가는 거리가 10단위로만 줄어들고 1단위로는 키로수가 안 줄어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320이었다가 쭉 있다가 310km였다가 300km였다 이렇게밖에 안 뜨고 320, 319, 318 이렇게 안 떠요? 네, 그렇게 안 뜹니다. 아니 이거 디지털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막 밟거나 그러면 이제 100km 이제 표시도 안 듭니다. 빨간색 불만 뜨고 주행하는 거는 표시도 안 듭니다. 100km 미만 남았을 때는 숫자가 아예 안 떠 있어요? 네, 그냥 빨간색 불만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5km 남았는지 80km 남았는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또 다른 단점은 크루즈 컨트롤에 관한 건데, 크루즈 컨트롤 이제 걸어 놓을 때 70km 정도 세팅해 놓으면은 정차했다가 이제 출발할 때 급가속이랑 급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아쉬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르노 삼성 XM3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엔 제가 지금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자차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만 30세가 아직 안 넘으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차주님께서 어머니 밑으로 안 들어가셨다 그럼 얼마예요? 150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 킬로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이제 사설로 수리를 받는데 한 번 바꿀 때마다 82,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도 3이랑 고속도로 7 정도 되는데, 그렇게 운행을 했을 때 복합연비는 한 17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하는 거리가 100km일 때 가득 넣는 편인데, 지금 포항 시내 기준이 한 1,500원 정도 되는데 가득 넣으면 한 6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득 넣었을 때 총 주행거리는 한 750km에서 한 900km 사이 정도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2,000에서 7,000km를 타는데 한 달에 기름값은 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어 한 짝당 한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르노 삼성 XM3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만족을 하고 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도 많고 그래서 초보 운전이나 여성분들한테 많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